어제 오전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2년 전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때문에 북한을 향한 일방적 호의의 회의론도 나왔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대응해 준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한 것도 있고요. 이것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로 잡혀있는 한미연합훈련 일정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게 바라보는 걸까요? 지금부터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북한에 보낸 유화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준비했습니다. 자, 대북 전단 살포 차단했고, 그리고 확성기 방송 중단도 했죠. 대북 라디오, TV 방송도 중단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북한 건 우리가 국내 유통 허용하겠다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개별 관광도 허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수준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도 거론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은 노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어제 나온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도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엄청난 유화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없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 대북 방송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괜히 해놓고 멈추는 건 의미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입장이 나오자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번째 공식 반응입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걸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좋은 일만 해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고,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처럼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다, 무시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남북 관계를 긴장 관계를 걷어내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유지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역대 정권에서도 늘 이렇게 긴장 완화를 위해서 좀 대북 하에 유화책을 갖다 펼쳤다가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다만 그때 잠깐 네. 조용할 뿐이었지. 그 조용한 시간에 이제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 이런 그런 거에 속도를 이제 붙이고 있었죠. 네. 저는 이제 문제는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네. 정말 참 남북 관계에 제일 국민들에게 안 좋은 상처를 안기는 당사자예요. 불과 5년 전에 2020년 당시 6월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그때 우리 국민들의 그 피 같은 헬스에 1,000억 넘게 투입해가지고 맞습니다. 남북 간의 하해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의 이제 거래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이제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가지고 정말 북한 체제도 이제 이 경제를 갖다 가지고 북한 인민들 잘 살게 하고 우리는 네. 또 북한의 싼 노동력을 가지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런 윈윈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개성공단이에요. 네. 그래서 천문학계는 우리가 재정이 투입됐죠. 그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 하나만 하더라도 1,000억 가까이 드는 겁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네. 그걸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그냥 폭발시켜버리면서 기억납니다. 그걸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와서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통일 정책이 남북관계 정책이 달라져서 좀 여러 가지 유화책을 이제 펼치는 거 좋아요. 그럼 일정 부분 북한도 거기에 대한 하답도 하고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10월 달에 있을 아펙에 경주 에이펙에 이제 북한도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이 꿈꾼 거예요. 참여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시진핑 주석 정도는 오면 몰라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나친 북한 체제에 변함없는 유화책은 결국 남한 당국의 남북 관계에 이렇게 혼란만 더 가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짝사랑 수준의 일방적인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성춘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짝사랑이라고 하기까지는 또 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뭐 대북 뭐 인도적 지원을 막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것들을 좀 물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또 뭐 이런 말 뭐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것보다 무관심보다 그래도 그렇죠. 이런 그 관심이 반응을 낮다, 보이는 것 악플이 자체가 낮다. 그래도 뭐 남북 간에 뭔가 대화는 아닐지라도 뭔가 네. 반응이 리액션이 있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 전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역대 정부가 추구해봤던 뭐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북한과 뭐 무조건적으로 대화하고 무조건적으로 평화를 추구한다, 이런 것들도 한계가 분명 드러났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에서 했던 북한을 고립시키고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 제재를 강화하는 그쪽 방향도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라는 혈맹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국제적 고립이 다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이 협력을 통해서 지금 항로도 다시 열리고 있고 이런 네, 것들로 직항, 봤을 때, 노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 무조건적인 제재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저는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바로 평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간 정도 관계에 그래도 긴장 완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물풍선 계속 날려보내고 뭐 굉음을 자꾸 그 임급 지역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그 낮출 수 있는 긴장 완화는 일단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무조건적인 평화 이런 그 프로세스보다는 전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가 했던 너무 극도로 높아져 있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 단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북한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또다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처연히 고칠 날이 없을 것이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대규모 합동훈련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부부장 담화에 담겨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다. 이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정을 조정할 것을 대통령이 건의하겠다.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현 변호사님은? 이게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방적인 짝사랑,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로 비유를 하자면은 밀당에서 강약 조절을 정말 잘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북한의 어떤 그 방침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공고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게 이제는 사실 뭐 평화 통일을 위한 제스처나 이런 게 이제 가만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통일은 없다, 평화 통일은 없다. 적대적인 교전 상태의 두 국가만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헌법 개정까지 할 그럴 방침까지 표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 체제 전환에 가까울 정도로 통일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이미 시사를 했고, 그게 지금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네. 사실 어떤 이런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 공고하게 있는데 뭐 우리가 아직 일방적인 화해 제스처를 한다고 해도 북한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사실 이게 정권 유지 전부터도 그 대북 전문가들로도 그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가 직접 담당 부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쪽에서도 지금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은 통일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런 반응입니다. 특히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까지 지금 있는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상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월권적인 저 입장은 월권적인 지금 한미 간세 협상이 이제 불과 며칠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정말 전 네. 국민들이 국민적 지혜와 슬기로움을 다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미 간세 협상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지금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한미 간세 협상이라는 거는 이 간세뿐만 아닌 거거든요. 주둔 미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K조선 가지고 결론은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미 해군의 복원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적 한국의 동맹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미연합훈련 이 을지 자유의 방패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군대생활 때 팀 스피리트 이런 거 훈련 하나 참여해봤지만 그 참여하려면은 엄청난 많은 시간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미국이랑 미국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에요, 이거는. 네. 이걸 갖다가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통일부 장관이 남북 긴장 관계 뭐 완화를 위해서 유화책을 자신은 일부 펴는 건 좋아요. 그것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딴 나라 장관 같아. 마치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법상 네. 예외적으로 뭐 인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래도 국방부 장관 입장에는 한미연합훈련 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이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고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변함없다. 이렇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NSC 국가안보회의에서 자기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 지금 이 시국에 이 한미연합훈련 이거 꼭 필요하냐 그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은 네. 이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내적으로는 혼란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엇박자 소리를 내면서까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제가 하나 예로 이번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 자유로운 북한 왕래 네. 개인적 그러니까 네. 단체는 지금 이제 안 되고, 유엔 제재 때문에 안 예. 되니까 개인도 여러 사람들이 따로 들어가면 그게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예?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를 갖다 자기는 개선시키는데 이건 저는 너무 정동영 장관이 지금 현재 비단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너무 돌발적이면서도 네. 독단적인 입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부분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북한 주민과 무제한 접촉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무제한 접촉할 수 있도록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의 개별 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동안은 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접촉을 하고 만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고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냥 허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신고만 하면 누구든 북한 사람을 접촉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성치훈 부위원장님? 근데 신고제로 바꾼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접촉이 갑자기 이루어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신고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네. 북한이 막을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뭔가 이런 그 대남 접촉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엄청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물론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통일부 장관의 이런 정동영 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 외통위 야당 의원들이 그걸 지적을 하면 돼요. 이걸 방향 설정을 다시 해주면 되고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 북한과 관련된 정책들이 한미 관계에 만약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저는 아까 엇박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엇박자라기보다는 전 이재명 정부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뭐 한미 관계에서 동맹파, 자주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동맹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표적인 동맹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통일부의 행보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면 전 분명히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 의견을 개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거고 분명 이런 평화적 제스처 말고 다른 목소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조율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 대북 접촉 관련해서 걱정되는 게 현행 국가보안법상에서 이런 대북 접촉으로 처벌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반국가 단체 회합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의 승인, 그러니까 허가를 얻었어야 되잖아요. 승인을 얻었어도 반국가 단체 인사랑 접촉을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법에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인도 없고 사실상 뭐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반국가 단체 인사들과의 접촉이 사실상 길이 뚫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체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산업 기밀이라든지 왜 우리 중국의 어떤 산업 기밀 넘어가는 맞습니다. 부분에서 굉장히 네.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산업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묻지마 친북 본능이다라고 비판도 하고요. 또 걱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